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코페스 동반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디렉토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생이라는 게 대물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결혼 안 해서 내가 혼자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이런 정보라는 것은 우리 과학과 이런 지식들이 밝혀내지 못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그런 저장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 인생은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하게 삽니다. 대대로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 것을 떨궈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연하게 잘 알고 그 다음에 이해를 100% 해가지고 벗어나는 것. 그것은 이제 또 해탈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인간은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또 불행하게 산다. 이런 분은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못 사는 것도 억울하고 불행한 것도 억울한데 그 죄라고 얘기하냐 이 자식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인간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어떤 게 행복할까요? 그럼 행복에도 수준, 레벨이 있겠죠. 레벨이. 그리고 범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행복한 것도 물욕을 갖고 바라보면은 난 지금 행복해. 돌아다 보니까 더 큰 행복이 있어 저쪽에. 난 또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본인의 각자죠. 각자 개인의 처지, 위치, 그 다음에 자신의 이력, 지나온 이력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배경,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행복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설정을. 그래서 그 설정이 잘못되는 그 순간부터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인생 자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설정을 제대로 한 사람은 그 목표한 설정을 도달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설정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행복의 근간은 무엇일까요? 물론 지혜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지혜가. 그 지혜라는 것은 신체적 조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두개골의 올바른 형태. 그런 것은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일단 어쨌든 지혜가 있어야지 행복에 대한 설정을 똑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가 도달하기 쉬운 그리고 유지하기 쉬운 그런 설정을 잘 해놓으신 분들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오래오래. 그리고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설정을 잘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행복은 혼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살면 행복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려고 하신다면은 설정을 똑바로 해야 되지만, 그런 모든 배경에는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을 줄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또 사랑을 나에게 해줄 사람, 이런 것도 아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사랑을 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장 과정에 따라서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부모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을 잘 받고 또 부모님한테 잘 응답을 하는 것은, 그것도 사랑을 내가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지간에 부모가 자식을 아주 잘 위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그런 사랑에 보답을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훈련의 첫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다 받고 땡깡이나 놓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은 사랑의 보답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겠죠. 왜냐하면 사랑을 돌려줘야지 다시 또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작용 반작용, 즉 밀면 가고 땡기면 온다. 그럼 우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우주의 그 물질이라든지 어떤 원리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인생의 행복도 똑같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만족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사랑을 할 사람들을 발굴해낼 줄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해서 불행합니까? 가난할지 몰라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면서도 불행하겠죠. 그러나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주관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택시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가난할지언정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예를 들면 고관대장이라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뉴스에서 많이 어제 오늘 떠드는 해경공 김씨 부부, 즉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현재 이재명 씨 그 부부 생활을 한번 봅시다. 경기도지사면 권력이 높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사람 보고 지금 행복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할까요? 그런 생활이? 그런 사람 보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 뭐 할아버지 지사라고 해도 그런 생활은 지옥 같을 겁니다. 지금 당장 어디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먹으러 맘 놓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술 먹고 싶은데 나가서 술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온갖 술수를 지금 다 짜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십 명이 지금 고소고발을 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있다고 해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행복합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딱 요약을 한다면은 내가 사랑을 해줄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혼자서 대통령 백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자기 혼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내 여건에 맞는 그런 행복한 그런 조건을 빨리 찾아내서 그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표치 설정을.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해야지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되면은 신체적 구조가 달라집니다. 얼굴색이 달라지고. 그런 분들은 또 자식들도 행복하게 삽니다. 왜?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사랑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자식도 사랑으로 응답을 하죠. 아버지가 뭐 해줬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땡깡을 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그렇게 배운 자식들은 응답을 제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들 내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막 식당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손님들 밥 먹는 거 다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자식을 기르면은 그런 보답을 또 나중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잘 하시고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내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뭘 뜯어내려고 들고 사랑받기를 바래가지고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어떻게 나오나 그런 거나 관찰해야 되고 조금 잘못한 약점만 잡았다 하면 이제 물고 늘어지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나 다 진정한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다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못하는 것도 사실은 불행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때 그런 사랑을 진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사랑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해줄 수 있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행복의 구성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두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해가지고 두 사람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은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혼자서 살면서 결혼하겠다고 온갖 여자를 다 뒤집니다. 그거는 사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속을 뜯어다 보면은 자기는 남한테 손톱만큼도 사랑을 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은 나도 같이 살 사람이 필요하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을 뜯어서 또 뜯고 뜯어가서 본질을 본다면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해도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태도를 보고 상대방 표정을 보고 조금만 비유 틀리면 이제 그걸로 시비 걸고 자기는 그보다 10배 더 못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불행한 사람들의 전부 다의 모습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신사한탄하는 거죠. 자기가 한 수 접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진정한 사랑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춘다면은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점인 겁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누가 행복하게 살지 말라고 해서 불행하게 삽니까? 지금 누가 혼자 고독하게 살라고 해서 고독하게 삽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뜯고 또 뜯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나보다 나은 여자를 찾아서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짜릿하기 위해서 나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찾는 겁니다. 나한테 적은 보수를 받아가면서 나한테 희생하면서. 근데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벌써 거기서부터 거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내용, 자, 모두 다 행복하게 삽시다.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모이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생도 또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또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대로 계속 불행하게 살 겁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을 먼저 합시다라는 말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그리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딱 생각만 조금만 바꾸고 각도만 틀어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저 어디 10원짜리 하나 손해볼까봐 바들바들 떨고, 그리고 그 머리 딱 고추 세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다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 불행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시하시고 거기서 각도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좀 달리 하신다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할 줄 안다면은, 그리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할 대상을 정확하게 판단낸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게 지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게 삽시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산 사람하고 불행하게 산 사람하고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어느 대열에 서야 되는지를 판단은 다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